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제가 잘못된 거죠. 블루베리는 질산테보다 암모니아테를 선호하니까 질산테 쓰지 말아야 되지라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질산테 질소보다 선호하긴 하는데, 암모니아테 질소보다 선호하는 게 질산테랑 암모니아테가 같이 들어있는 형태를 제일 선호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지금 블루베리 이야기를 굉장히 가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에 뭔가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저희는 블루베리 전체적인 양분 요구도를 봤죠. 전체적인 양분 요구도 보면서 이제 인산의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칼슘의 조기 공급 중요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기별 양분 공급량에서 시작을 해서 질소의 역할, 그리고 질산테랑 암모니아테의 역할, 뭐 특장점, 뭐 이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기별 양분 공급량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제가. 그냥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발화하고선 개화할 때까지, 그리고 개화되고 나서 이제 낙화된 다음에 착과가 됐죠. 착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가 과일이 발달하는 기간, 그리고 수확하는 기간. 블루베리 수확이 하루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수확하는 동안도 계속 블루베리는 익으니까요. 수확하는 기간도 잡아놨고요. 수확 후, 수확 후의 감사 시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질소 같은 경우는 발화부터 개화까지가 50% 정도의 질소를 공급해야 하고, 과일이 발달하는 기간 동안은 15%. 특히나 질소 같은 경우는 과일 발달기의 초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과수 재배농가분들이 당도라든가 착색을 이유로 질소를 과일 발달기에 다 비절시키려고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이 발달하는 단계를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첫 번째 단계, 세포 분열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좀 이제 성장 지연기, 세 번째 단계, 세포 비대기 정도로 나눴을 때, 세포 분열기, 그러니까 이제 만개하고 나서 한 달가량, 이 세포 분열, 이것도 과일 발달기죠. 과일 발달 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일 발달 초기에는 세포가 잘 분열돼야 되니까 질소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질소는 아니지만 정량의 질소도 과일 발달기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 정량을 15% 정도의 비율로 이제 이렇게 저는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확하는 기간 5%, 수확 후에 감사 시비 형태로 30%에서 100%를 맞춘 거고요. 나머지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도 다음과 같은데, 인산 같은 경우 보면 2, 3, 3, 2조 거의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부의 최성기랑 지상부 발달의 최성기랑 지하부 발달의 최성기가 결국에 3달 간격이니까 인산은 꾸준한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 뻗는 시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지가 잘 뻗는 시기도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그 블루베리라는 과일 자체가 인산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표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 발달하는 시기에도 많은 양의 인산이 많은 비율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산은 꾸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이제 칼륨 같은 경우 볼게요. 칼륨은 제일 높은 기간이 이 기간이죠. 과일 발달기인데요. 과일 발달기 중에서도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 발달의 후기, 세포 비대기 정도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비대기에는 칼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칼륨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열고 닫는 역할, 그러니까 세포 자체에 뭔가의 물이라든가 물질이 들어가 세포를 커지게 만드는, 팽창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의 비대와 칼륨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거 맞춰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당연히 이 시기다. 과일이 발달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또 이제 과일 발달이 또 이루어지는 수확기에도 칼륨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뭐 더 이상 별다르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양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칼슘 부분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발화한 다음부터 개화할 때까지, 그러니까 생육의 초기 단계죠. 이 부분은 과일로 집적되는 비율, 그러니까 업테이크 나누기, 리무벌과 업테이크의 비율이었죠. 그러니까 과일 쪽에 집적되는 양과 작물 전체가 흡수하는 양의 비율로 봤을 때 칼슘이 제일 낮았어요. 칼슘이 제일 낮은 이유는 칼슘이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칼슘이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칼슘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니까 칼슘의 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어려우니까 칼슘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기에 칼슘을 많이 넣어주자라는 거죠. 60%로 제일 많은 양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패턴 보시면은 양분들의 흡수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기별 양분 공급량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소 부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질소는 뭐 사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질소가 부족하면 어떻고, 질소가 과하면 어떻고, 뭐 그런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뭐 그런 설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작물들이랑 뭐 유사하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질소와 과일 발달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발달하는 기간에 질소를 비절시키는 게 지금의 관행 농법인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료로 돌아가면 이 부분 때문이죠. 이 부분. 과일 발달기의 초기에 세포가 분열되는 기간 동안은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질소 같은 경우는 과일 발달 초기에도 적은 비율이지만 정량을 넣어줘야 된다 정도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질소가 하는 역할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흡수 양상도 정확해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지금 꽃받침이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만개하고 나서죠. 착과되고 나서인데요. 이게 질소가 흡수가 시작되는 이 패턴 자체가 높아지는 게 30일부터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이 구간이 생략된 거죠. 아까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30일부터 질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개하고 나서 30일부터 질소 흡수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까 전에도 만개하고 나서 30일부터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소를 넣어줘야 된다는데 질소의 흡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개한 다음에 30에서 45일은 세포 분열의 최성기이기 때문에 30에서 45일 이 정도 기간은 세포 분열의 최성기이기 때문에 질소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그거에 발 맞추어서 블루베리가 질소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블루베리가 많이 흡수해요. 엄청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때가 제일 급해요. 그죠? 오히려 후기보다도 훨씬 급한데 이 급한 시기에 블루베리가 질소를 많이 급하게 빨아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질소를 안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건전한 블루베리를 다 수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질소를 비절시키는 거는 과일 발달기의 후기인 거지 과일 발달기의 초기에는 질소를 비절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질소의 역할입니다. 수확량 증가하고 그리고 뭐 그 동해의 민감도 자체는 조금 떨어지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수확량이 증가하지만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또 이제 동해를 잘 입는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죠. 이제 블루베리의 뿌리 부분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질산태 질소고요. 이게 암모니아태 질소입니다. 보통 대부분 원예 작물들은 질산태 질소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질산태 질소보다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선호합니다. 그래갖고 농가분들께서 질산태 질소는 안 주시고 암모니아태 질소만 줘야 되니까 고가의 제품을 쓰지 말고 좀 저가의 제품,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지 않은 저가의 제품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 가지의 무게고요. 이제 뿌리의 무게입니다. 가지의 무게랑 뿌리의 무게 비교해 봤을 때 질산태가 꼴찌인 거 맞아요. 질산태가 꼴찌인 거 맞고요. 암모니아태가 1등이고 암모니아태가 1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태만큼 가지와 뿌리가 잘 자라는 게 암모니아태와 질산태가 혼용되었을 때입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줄기뿐만 아니라 잎이나 뭐 가지 같은 거나 목부 같은 거나 다 포함해 가지고 어쨌건 전체적인 그 지상부 전체 무게를 잰 건데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암모니아태 질소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질산태 질소예요. pH를 조금씩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보다 확실하게 생육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농가분들께서는 오케이,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보다 선호하는구나. 그러면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 있는 고품질 제품을 쓸 필요가 없고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지 않은 좀 저렴한 제품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운데 부분을 잊고 있었던 거죠. 뿌리만 보고 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상부, 잎을 포함해서 다 보자라는 거예요. 다 봤을 때 1등은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모든 pH에서 1등은 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pH가 4보다 낮을 때도 1등이 여기고요. pH가 4에서 5 사이일 때도 1등이 여기고 pH가 6보다 높을 때도 1등이 여기입니다. 물론 보통 우리는 그 블루베리를 요 정도 환경에서 키우잖아요. 요 정도 환경에서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ERM이 활성화되니까 요 정도 환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상부의 생육, 잎을 포함해서 목부와 줄기와 가지 등 모든 지상부의 무게가 제일 높은 구간이 가운데 구간인데요. 가운데 구간은
질소와 질산테 질소가 혼용된 부분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예 작물들은 질산테 질소를 분명 좋아합니다. 질산테 질소를 흡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산테 질소는 오히려 반대로 ERM을 거쳐가지고 그 공생하는 미세균을 거쳐가지고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암모니아테와 질산테를 단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바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원예작물과 다르게 다른 원예작물은 암모니아테가 아니라 질산테를 흡수하죠. 하지만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테를 바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단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질산테 질소보다 선호합니다. 하지만 암모니아테 질소와 질산테 질소를 섞여 있는 형태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암모니아테 질소와 질산테 질소가 섞여 있는 형태를 제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제가 잘못된 거죠. 블루베리는 질산테보다 암모니아테를 선호하니까 질산테 쓰지 말아야 되지라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질산테 질소보다 선호하긴 하는데 암모니아테 질소보다 선호하는 게 질산테랑 암모니아테가 같이 들어있는 형태를 제일 선호하는구나. 왜냐면 암모니아테는 블루베리가 직접 흡수하고 하지만 그 뿌리 발달이 빈약하기 때문에 흡수량 자체가 조금 제한이 있고 질산테 질소는 ERM을 거쳐서 흡수를 하는데 ERM 같은 경우는 pH를 잘 조정해 놓으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질산테 질소를 잘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암모니아테랑 질산테 질소가 섞여 있는 형태의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단 암모니아테 질소고요. 요게 질산테 질소예요. 그리고 요게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도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암모니아테 질소는 블루베리가 직접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근권으로 바로 흡수합니다. 바로 흡수한 다음에 뭐 되게 영어로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결국에 이게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아미노산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 경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테 질소는 근권으로 바로 흡수. 다른 작물이랑 다르죠. 다른 작물은 근권으로 암모니아를 바로 흡수하지 않고 암모니아테를 질산테로 산화시킨 형태에서 질산화시킨 다음에 흡수를 하고 흡수한 다음에 환원을 해가지고 암모니아테를 다시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아미노산으로 바꾸는데 블루베리는 특이하게 암모니아테를 근권으로 바로 흡수합니다. 바로 흡수한 다음에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아미노산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거고 질산테 질소 같은 경우는 바로 블루베리가 흡수하지 않고요. ERM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한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테 질소로 환원을 하고 그 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미노산 만드는 사이클 있잖아요. 이 회로를 돌려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든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다른 원예 작물들은 질산테 질소랑 암모니아테 질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질산테 질소는 바로 흡수하고요. 암모니아테 질소는 토양에서 질산테 질소로 만든 다음에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이 질산테 질소를 다시 암모니아테 질소로 환원시킨 다음에 이렇게 환원시킨 통로가 이거거든요. 환원시킨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을 만든다라는 거죠. 블루베리는 특이하게 암모니아테 질소를 근권으로 바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질산테 질소는 ERM을 거쳐가지고 근권으로 흡수해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테 질소는 바로 아미노산을 만들고요. 질산테 질소는 ERM을 거쳐서 미생물을 거쳐서 흡수를 한 다음에 균을 거쳐서 흡수한 다음에 암모니아테 질소를 환원을 시킨 다음에 아미노산을 만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질산테 질소는 경로가 하나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육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암모니아테 질소가 질산테 질소보다 더 블루베리가 선호한다는 거죠. 그 단계가 하나 적으니까 훨씬 더 이용이 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이 암모니아테 질소는 근계로 바로 흡수를 하지만 블루베리의 근계가 굉장히 발달이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질소를 근계로 전부 다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인자로 ERM을 돌려야 되는데요. 보조 사이클로, 보조 경로로 ERM을 돌려야 되는데 이 ERM이 흡수하는 질소는 질산테 질소라는 거죠. 암모니아테 질소가 블루베리의 생육에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단계가 작아서 분명한 사실이지만 얘는 흡수가 제한적이다. 근 발달이 불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ERM을 이용할 건데 ERM은 암모니아테가 아니라 질산테를 흡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테 질소와 질산테 질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비종의 이용이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예로 들게 야라 레가를 예로 들도록 할 건데요. 야라 레가라는 제품 자체가 질산테 질소랑 암모니아테 질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형태의 질소다라는 걸 먼저 전달을 드리고 신기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께서 산성토양을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산성토양에서 블루베리가 잘 자란 이유는 제가 충분하게 전달을 드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오히려 산성으로 만들기 위해 산성 물질들을 많이 투입을 하시는데 요거 자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옳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블루베리의 양분 관리 제품으로 사용되는 애들이 금권부에 들어갔을 때 그 제품으로 토양을 조금 약산성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블루베리가 먹을 수 있는 비료를 공급하고 따로 산성화 물질을 넣는 것보다는 블루베리가 먹을 수 있는 비료를 공급하고 그 비료를 통해 가지고 토양의 산도를 조금 보정해서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 토양, 약산성 토양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인데, 이 야라레가라는 제품이 블루베리의 생육에 맞는 산성 토양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요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건 그 50kg 정도의 야라레가 제품을 300평에 쓴다라고 했을 때 이온 교환, 그러니까 양분이 흡수되는 패턴, 야라레가에 들어가 있는 암모니아 태질소가 흡수되는 패턴에 의해 가지고 금권부가 산성화가 됩니다. pH 5.6 정도로 산성화가 돼요. 물론 요거는 그 농가마다 원래 밭의 토양의 pH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pH를 한 7 정도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패턴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pH가 5.6 정도가 나오고, 근데 토양이 있기 때문에, 토양에 버퍼가 있기 때문에 pH가 5.6까지 떨어지지 않고 한 6.0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야라레가라는 제품, 제가 추천드리는 야라레가라는 제품은 100% 전부 다 황산칼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황산칼륨 자체가 또 들어가죠. 황산칼륨도 이제 산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물질이어서 황산칼륨이 얼마나 산도를 낮출 수 있나 생각을 하면은 6.0까지 높아진 pH를 5.5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황 요구도도 높았고 마그네슘 요구도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제품을 또 추천드릴 거예요. 황산 마그네슘도 산성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황산 마그네슘을 또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pH가 한 4.5에서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토양의 깊이가 20cm고 뭐 면적은 300평이고 토양의 밀도가 1.4이고 이런 거를 제가 가정하고 토양의 pH가 7인 걸 가정하고 나온 계산이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양분이 모두 다 100% 흡수가 되고 용탈되거나 고정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계산이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패턴과 이 흐름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먹는 형태의 양분과 블루베리가 먹을 수 없는 형태의 산도 조절 물질을 같이 넣는 것보다는 블루베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양분을 넣어서 그 양분이 작물에 흡수된다라거나 양분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으로, 양분이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으로 산도를 좀 보정할 가능성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정도. 그리고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세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질소 얘기했으면 지금 인산 얘기도 해야 되고 칼륨 얘기도 해야 되고 칼슘 얘기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얘기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또 저희가 또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농가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잘라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어쨌건 그 질소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기별 양분 공급량과 질소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아주 간략하게 1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양분 공급량에서 질소 부분의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15%는 과일 발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특히나 과일의 초기 발달기의 질소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니까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만개하거나 30일부터 45일, 한 15일 정도의 간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칼륨 같은 경우는 후기 과일 발달기는 결국에 세포 비대기죠. 이때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이 느리니까 초기에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질소의 흡수 패턴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초기 과일 발달기에 들어가야 돼요. 요거부터 비절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분명히 적은 양의 질소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태질소가 훨씬 더 경로가 짧으니까 암모니아 태질소를 제일 좋아하지만 질산 태질소랑 암모니아 태질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지상부의 생육이 제일 좋습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질산태질소는 암모니아 태질소에 비해서 그 단계가,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합성이 되는 그 단계가 길어서 블루베리가 선호하지 않긴 하지만 근에 블루베리의 금 발달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질소를 암모니아 태질소로 흡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ERM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ERM이 흡수하는 건 질산태질소이기 때문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블루베리가 선호하는 질소의 형태는 암모니아트 질소가 아니라 암모니아트 질소와 질산트 질소의 혼용입니다. 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질소 영상 다뤘고요. 그럼 질소 부분 넘어가서 이제 인산, 칼륨, 칼슘, 그리고 알루미늄 독성 이런 친구들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